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밤 시간에 통쾌한 경제 토론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불확실성이 거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고 다우가 700포인트 이상 막판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월가의 베팅은 조 바이든 후보의 예상을 승리를 예상했지만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투표의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시작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롤러코스터를 보내다가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한 2,3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카카오, 네이버 등 기술주, 남북 경협주 등 트럼프 수혜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장중에 2,340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2,370까지 오르기도 했고 참 롤러코스터 장세였고요. 기관은 3,441억 원가량 순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오른 8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상승폭을 연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아시아 증시도 긴장감 속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은 22원이나 등락을 거듭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현인 스칼렛 이항영 전문가와 주도주 매매의 전략가 서동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도 지금 미국의 좀 투표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주의 상황을 앞두고 정말 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을 보고 마치 4년 전이 떠오른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한마디를 좀 주실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네. 스칼렛 전문가님. 진짜 한편의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정말 팽팽한 그런 접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장 조정을 보여줬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은 기한이 있는 불확실성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기한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대선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의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다우지수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등 출발을 해서 장중에는 엄청나게 급등락이 있었죠. 그간에 이제 바이든 후보 그 당선을 좀 예상을 했었다가 오늘 트럼프 유력설이 좀 돌면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4%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대주주 10억 유지를 좀 하기로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양시장이 또 20선을 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끝나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따른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추가 반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 수 있겠고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추가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우리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 해소가 되어갈 불확실성인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같은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가 돼가면서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서정적으로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면서 그 실은 좀 붉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잡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되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오늘 반등을 줬어도 아직까지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면서 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네. 기한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한마디를 풀려가는 그 매듭의 마지막은 붉은 실일 것이다라고 한마디를 주셨어요. 자, 서동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증권시장에 몸담고 나서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4년에 한 번씩이니까 7번 이렇게 이제 봤는데 물론 뭐 정보통신의 발달, 뭐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뭐 미국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춤을 췄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거기에 장단에 맞춰서 뭐 실시간으로 보면서 뭐 바이든이 앞섰다 그러면은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 또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쪽으로 아주 정신없이 오늘 하루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만 놓고 봐도 그래요. 네. 잠깐 한번 환율 차트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게 무슨 뭐 개별 종목 캔들처럼 말이죠. 위아래 이렇게 수염들이 달려지면서 오늘 시초가 1128원으로 출발을 해 주었었는데요. 1148원까지 급등을 했던 모습이고 또 결국은 1126원까지도 밀렸다가 1137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외환시장도 상당히 이러한 미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피 시장만 해도 32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였고 코스닥도 13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장중 내내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 업종, 뭐 5G라든가 IT 이쪽이 또 뭐 오름세를 잘 보여주었고 또 반면에 바이든 쪽은 개장 초만 해도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만은 뭐 그린 쪽이라든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보합권 때 유지하고 있다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업종 간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 제거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 10조 원대 이상을 회복해 주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지 않았느냐.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어차피 820 이상의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저가 대기 매수에도 들어왔다라는 거. 한때 뭐 7조 원대에 불과했던 이런 거래대금이 10조 원대로 회복해 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이제는 뭔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세도 들어오고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회복. 그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이 부분을 좀 꼬집어 주셨거든요. 길을 그렇죠. 못 펴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정말 다행입니다. 자, 미 대선 결과에 춤춘 증시의 한마디 좀 더 자세하게 펼쳐나가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클래스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죠.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네요. 013-3366-8200번으로 지금 개표 현황을 보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의 굵직한 주제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박빙 미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 격전지 또 휩쓰나? 한국 영향은?입니다. 자, 두 후보자의 수혜주가 급격히 갈라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자, 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분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지금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바이든 우세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주제로 했었죠. 다뤘었거든요. 월가도 배팅을 했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2주 만에 지난주에는 또 이제 박빙이다.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 역전의 드라마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트럼프가 이전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반영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손흥구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라고 할 정도로 오늘 반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장중에 먼저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경우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유지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인 테마가 이제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급등 마감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후에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위해서 이 북한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관련주, 그다음에 히토리 관련주, 이게 이제 두 개가 그간에 이제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주요하게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5G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이거는 사실 양 후보가 둘 다 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상대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이 종목들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급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조금 혼란을 야기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러면 우리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부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짚어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향후 움직임들은 어찌 되었건 간에 성장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일일비하고 쫓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좋은 위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이제 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대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대선 이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약간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를 좀 올려놓은 부분들이 끌어올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약간 소강 국면을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인데 업황적으로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쪽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영향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지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변수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빙으로 인한 불복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 선거 결과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제 FOMC 회의라던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협의 부양 그 부분들,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요소, 그런 부분들이 추가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예상은 저 후보가 앞섰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박빙의 또 승부가 펼쳐지면서 시장 추세가 크게 요동치며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우려했던 것이 바로 박빙 불복.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참 사람들이 참 미국 대선만 이 불복만 피하면은 안도 랠리도 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 대선 불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이 오늘 이 저녁 밤에 또 분위기가 또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동구 전문가?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 막 속보로 네. 얘기는 트럼프 당선 잘하고 자기가 이제 빅윈이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편 투표 중단해라, 개표를 이런 얘기하고 뭐 변호인단 뭐 수천 명을 지금 뭐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또 바이든 쪽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오히려 장외신경전이 더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사실 올스톱이 되겠죠.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뭐 단기간에 어떠한 호각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그 대선 결과가 빠르게 나와서 사실 지난 2016년도에도 힐러리가 당연히 될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새벽 2시 정도에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걸 보면서 깨끗하게 승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도 네. 오히려 뭐 개표와 관련돼서 우편 투표가 이번에 또 워낙 많은 비중을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니까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일부 주에서는 지금 우편 투표 개봉을 하니까 트럼프가 앞섰던 그 상황에서 속속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구상했던 대로 연방대법원 쪽에서 6대3 비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밟아간다라면 12월 중순에 결국은 개표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12월 중순에 연방법원에서 어떤 판결 그것조차도 만약에 불복을 못한다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인데 그 전까지도 어떤 행정 공백 전체적인 어떤 미국의 올스톱이 될 수도 있는 뭐 우리 시장에서는 누구나가 돼도 사실은 경기 부양이라든가 추가 코로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뭐 여러 것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뭐 수혜 업종,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수혜 업종 이거는 논할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바로 오늘 같은 날도 환율에서의 요동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뭐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있는 애들들은 뭐 포지션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전 세계 어떤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제일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결국 최소한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일어났더니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당선이 되고 깨끗하게 뭐 승복을 해서 좀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우리 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바람밖에 없는 거죠. 뭐.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하고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는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 미 대선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 주에 예상했던 이 미국 FMC도 이 부분까지 또 같이 미국 속으로 불확실성을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대선 직후에 이 FMC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좀 불확실성을 가중시킬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래도 여기서는 2013년까지 제로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올 거냐 말 거냐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현재 그러한 추가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은 이제 FOMC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혼돈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제 FOMC에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격적인 안정화 정책을 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나마 비빌 언덕인데 물론 뭐 여기서 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자산 매입을 좀 더 강화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는 뭐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코멘터리를 해주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시키려는 이런 노력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기대해 보는 거고요. FOMC 위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워낙 네네. 이쪽 그 대선 불복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죠, 사실. 예. 어제 여의도 클래스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블루웨이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가 예상되면서 상하원을 모두 이렇게 장악해서 안정적으로 가서 이게 미국의 또 추가 대규모의 부양책까지 잘 술술 풀리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것까지 지금 미국 속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추가 부양책도 당분간 이 부분도 표류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다 틀려버렸다는 얘기죠.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들은 우편 투표에 민주당 지지 성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가볍게 뭐 한 두세 개만 이기면은 뭐 거의 한 290석을 확보하니까 투표인단 압승 아닌 압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결국 트럼프가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소위 대통령 민주당 상하원도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 흐름들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박빙으로 의회에 샤이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나타난다라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구도에서 하원이 민주당,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 구도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구도란 말이죠. 계속 발목 잡기 할 수가 있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좀 경기 부양 규모 자체도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뭔가 안을 낸다고 했을 때 상원인 공화당에서 또 틀어버린다. 또 하원을 만약에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한다. 상하원을. 이건 사실은 되게 월가나 미국에서도 지금 바라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참 기도하는 심정으로 누가 되든 진짜 이런 불복만이라도 없게 내일 아침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여기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내일 나타나는 결과를 네. 가지고 또 시장에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게 또 우리의 또 팔자 아닌 팔자 같습니다. 네. 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를 마지막에 누구든 확실한 당선인을 고대한다. 자, 이게 불확실성을 거치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라운드 1을 정리하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여의도 클래스 증권시장의 글로벌 현황까지 오늘 특집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0 미국의 선택,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역전이 될지 아니면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국 대선 결과를 우리는 내일 아침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팁을 오늘 라운드 2에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누가 되었건 특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수익을 쟁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면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자, 트레이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려한 컴백 5G, 연말 시장 이끄는 선두 섹터 등극 하나. 자,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만 누가 당선되든 뜰만한 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5G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정책의 수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런 뉴스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5G는 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 후보가 둘 다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 5G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정도의 그 투자를 좀 예고를 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 달러 투자를 예고를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5G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정책 수혜주라는 것 자체는 성장성을 예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제 1, 2년 정도가 아니라 뭐 향후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중에 이제 5G는 비단 이제 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이 중심적인 부분들로 자리 잡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면서 우리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좀 조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성명을 하면서도 이 5G에 대한 본격 투자를 좀 예고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양 후보 자체가 이 5G에 대한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에 우리 전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 좀 낮았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분기 그리고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부품 쪽에서부터는 수주가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 장비 수주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하는 이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최근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점에서 이제 단기 충분한 조정 이후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아울러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업체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5G 업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성장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성장이 지금 2020년에 이제 378억 달러,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3,565억 달러, 그다음에 2026년도에 1조 1,588억 달러 성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이제 2023년까지는 17%, 2026년까지는 50% 성장입니다. 엄청난 급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 스타트를 하는 구간이고, 네. 그런데 이건 글로벌이고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2023년까지 20%, 2026년까지 무려 60%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5G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업황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성을 기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시각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지속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려한 컴백 5G 연말 시장 이끄는 선두 섹터 등극할 수 있나, 물론 5G의 여러 급등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되던 그 두 가지의 공통사항이 있다라고 여의도 클래스에서 강조하잖아요. 자국주의나 그 중국의 규제. 그게 공통사항으로 봤을 때 5G에 대한 중국 규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5G 장비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인데, 서동구 전문가님, 근데 이 5G 관련주들이 10월 조정장 때 좀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뭐 좀 투자 지연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가 미주나 유럽 쪽에서 또 확산되는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가 좀 지연된다. 그렇다면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되니까 그 실망감이 10월 달에 어떤 그 급락을 연출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5G 쪽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도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도 그렇고 2021년에 우리가 5G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이다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교롭게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하지 않느냐,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5G 쪽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5G 쪽의 어떤 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진출을 미국에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라는 내심 바라고 있다라는 말도 시장에서는 돌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 반사 이익이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이 5G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1차 벤더들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물론 투자는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규제가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또 다른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되니까 조금은 불리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후에 어쨌든 투자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부터 바로 그냥 뭐 우리가 1조 달러 이상을 뭐 광대역이라든가 그리고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역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제 망 중립성이라는 규제를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이미 중단이 된 상태이면서 1조 3천억 달러를 내년부터 바로 투입을 해서 5G에 어떤 신균을 이루겠다 이런 어떤 공약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누가 되든 5G 쪽은 성장의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우리처럼 K 방역이라도 좀 수출을 잘해서 코로나라는 부분이 진정이 되는. 이러한 것들. 결국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선이 되면서 마스크 사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권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 뭔가 이런 어떤 행정 공백 상태 또 지금 대통령이 확실한 당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코로나 대처 자체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의 증폭 요인이고 이것은 5G의 투자와 관련돼서도 좀 지연될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면서 5G 쪽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박빙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 바이든 후보의 수혜주였는데 이거 급락하는 것이냐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답변도 주셨고 지금은 오늘의 그 수혜주들이 각각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의 급등락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누가 되었건 이 5G는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공통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5G에 대한 매력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내의 5G의 기술은 최고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의 5G 투자로 봤을 때 매력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왜 보는 나라에서는 다 자국 기업들을 다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G 기술이 정말 세계화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국내 시장 자체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업황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 통신장비 쪽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화웨이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이런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5G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책 수혜주로 우리 5G를 또 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뉴딜의 또 핵심적인 부분들이 또 이 5G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가 또 접근하기에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5G 투자가 필요하고 이 기대감이 앞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이뤄지리라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하는 편인데 현재 실제 전격적인 투자가 곧 이루어질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정작 실행 부분에서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뭐 중국도 이미 이 작년 전인 대회에서 5 투자와 관련된 이 흐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좀 주춤거리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확대 일로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우리가 9월 달에 미국의 망 투자와 관련된 그런 경매도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사로부터의 수주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이 수주 계약들이 이 벤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도도 올해 안에 어떤 망과 관련된 주파수 경매를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도 원래 추가적인 그런 주파수 경매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또 있긴 합니다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참 공교롭게도 오히려 5G의 본격적인 투자라든가 실행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 우리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코로나가 좀 확실하게 잡히느냐. 뭐 빠르면은 연말 이내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좀 뭔가 진정이 되는 그 전에라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역설적이게도 5G 쪽들은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간접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략 차이가 좀 크지 않은 부분, 공통 수혜주를 찾는 것이 투자 전략상 유리하다라는 이 편에서 이 증권가들의 의견과 함께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됐든 이 5G 수혜주라는 주제로 오늘 트렌드 클래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11월에 좀 많이 올라서 네,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달에만 15, 16%가 올랐더라고요. 네, 한번 짚어봤습니다. 라운드 3로 종목 수익 가지러 가보시죠. 네, 전문가들의 픽탑 5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견조하게 지키면서 지금 연말 시장을 잘 대비하고 계신지요? 자, 먼저 스칼렛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까요, 여러분? 태림 포장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코로나와 관련해서 네, 좀 맞습니다. 반사수혜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네. 했는데 오, 수익률이 계속 쭉쭉 오르고 있네요. 네. 이제 편입하고 나서 바로 움직임이 되게 좋았었는데 얘가 좀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약간 이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고 원래 움직임이 좀 있어서 좀 파동을 좀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지점이 이제 20선 자리까지 좀 눌리는 지점이어서 다시 한번 좀 재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하고 이제 반사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포장 관련 이런 골판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택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상치보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 원래 고배당주 매력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이제 같이 우리가 복합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최근에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파동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챙기시면 좋은데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에는 좀 가지고 움직여서도 크게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점 같은 경우에는 20선 자리에서는 조금 재접근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좀 좋은 타이밍에 한 것 네. 같다. 그리고 목표가 7,000원까지도 들고 가보겠다, 두고 보겠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가운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가장 최근에 제시해줬던 이 종목을 궁금해하셔서 여쭤볼게요. 다우데이터 역시 이 코로나19 수혜도 얘기하셨지만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러 가지 수혜를 가진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다우데이터도 뭐 여러분들께 제가 28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때 드리면서도 사실은 시장이 이제 좀 뭔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불안정 속에서도 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6% 정도 뭐 수익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거래량이 조금 더 수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들 안 사는지 말이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그래도 오히려 급등락이 연출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었지만은 거래는 급감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뜸을 들인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시세가 거래가 실리면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게 되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급등 시세가 한번 연출될 만한 시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 13,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증폭시켰으면 좋겠고요. 미국 대선 결과를 아직 알기 전에 지금 종목을 가져오시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도 싶어요. 그래서 네. 되게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종목 맞습니다. 가져오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세 딱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아주 크게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한솔케미칼은 지금 이제 3분기에 분기 최다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87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워낙에 또 최다 실적을 좀 내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TV 부품 쪽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특히나 이런 평택공장의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을 시도하는 구간이라서 장기 편선에 좀 걸려서 단기적으로 좀 걸려 있기는 한데 만약에 돌파 시도를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도전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고점을 넘어가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이제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직전에 우리 고점을 봤던 부분대까지 다시 한번 재도전 시도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목표가로 한 18만 원 정도를 가지고 봤고요. 손절가로는 이 직전에 봤던 이 하단에 대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 보고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을 봤습니다. 한솔케미칼이었죠? 네, 한솔케미칼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까 좀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60일선이 네. 그 저항으로 작용하는 네, 네. 모습이 그 책자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이 사실 되게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이제 패턴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 같은 저항대를 돌파를 했을 때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시가가 60선 구간에서 출발을 했다가 약간 이제 내려왔다가 아래꼴을 달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눌리는 지점이 나오면 이제 오히려 내일 주가가 좀 쉬면서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좀 잡아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돌파를 시도하면서 거래가 좀 실리는 구간이 나오면 오히려 고점부까지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돼서 지금 지점이 오히려 좀 쉬는 지점을 이용을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60일선 네네. 저항 뚫고 불꽃 같은 수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이었는데요. 여론조사대로 바이든 후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4년 더? 자, 지금 주요 접전의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요즘 들어서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요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월요일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 확진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진단 키트 쪽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이제 소멸이 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거나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의 매기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SK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케미칼이 뭐 바로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 국내 최초 항암제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개량 신약이라든가 백신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또 무엇보다도 2018년 7월 달에 바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투자를 했던 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바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위탁 생산의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새로운 지수 편입, 종목 편입들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후보군 중에 한 종목이 바로 SK케미칼이 되겠는데 그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왔고 일정한 유동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 이미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물론 지난 8월 14일 날 46만 6천 원, 올해 대비해서 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뒷받침돼주고 실적이 일단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만 뭐 3,000% 이상 급증을 해준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27만 원을 기점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치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연출됐던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저항대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주면서요. 재차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4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자리.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시초가 갭 상승이 연출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갭 하락 이후에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39만 원이라든가 38만 원 라인대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직전의 고점대 46만 원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케미칼과 한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대선 결과를 아무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략들을 이제 좁혀가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같이 해주실 거예요. 9시에.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꼭 가야겠어요. 기한이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매듭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좀 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을 위한 수익을 위한 이런 밑그림을 좀 그려갈 때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화려한 수익 위한 밑그림을 그릴 때라는 주제로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칼렛 전문가와 함께 하실 거고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요. 함께 나오는 가장 첫 화면 홈페이지에 전문가 소개 오늘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9시부터 미국 대선 결과를 같이 보시면서 생중계로 글로벌 시장의 전략 예측과 연말 수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때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0988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이 샵 0988로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스칼렛 전문가 그리고 샵 0988로 서동구 전문가라고 쓰시면 많은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여의도 클래스 이제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스칼렛 전문가와 서동구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